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 수학, 함수의 활용, 세 번째 부등식의 영역과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번 단원 부등식의 영역과 최대, 최소가 여러분 전 교육과정에서는 고1 수학에서 아예 수학 교과서에서 개념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습 경감을 위해서 이 부등식의 영역 단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경제 수학 파트 하는데 이 개념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아직 배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아무래도 조금 수학 개념을 학습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복잡한 개념은 아니니까 저희 강의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목표 생각 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각 열기는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경제 내 가족은 건강관리를 위해 주말마다 함께 운동을 하려고 한다. 한 신발 가게에서 운동화 3만원, 등산화 5만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총 금액이 2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6켤레의 신발을 사려 한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방정식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첫 번째 총 6켤레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될까요? 운동화 개수를 X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등산화 개수를 Y개 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잡을게요. 그러면 총 우리의 목표는 6켤레의 신발을 사야 됩니다. 6켤레의 신발을 사야 되니까 식이 하나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X와 Y를 더한 값이 누구로 나와야 되죠? 6입니다 라고 해서 X 플러스 Y는 6이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만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부등식이 세워질 것 같아요. 어떤 식을 세워야 되냐면 운동화는 하나에 3만원이에요. 그리고 등산화는 하나에 5만원이니까 총 샀을 때의 비용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3만원에 X가 붙겠죠. 그리고 플러스 5만원에 Y가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신발 6켤레를 샀을 때의 총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를 넘어야 되냐면 25만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25만원 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부등식이 만들어져요. 오늘의 목표는 함수식은 는이었잖아요. 근데 요 부등호기호가 포함된 식이 나오는구나, 부등식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 생각 열기를 통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식을 잘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등산화를 이때 최대 몇 켤레까지 살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공식이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족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X, Y는 X, Y는 총 6이 나와야 되니까 자연수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화를 6켤레, 등산화를 0켤레라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가격은, 비용은 X에다가 6을 집어넣어야겠죠. 6을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18만원.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즉 운동화 6켤레를 사면 비용은 18만원이에요. 그러면 25만원은 안 넘네요. 오케이, 여기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등산화를 많이 사고 싶어요. 그러면 운동화를 5켤레, 등산화를 1켤레 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드는 비용은 3만원짜리를 5개 샀으니까 15만원. 15만원에다가 5만원짜리 하나 샀으니까 20만원. 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5만원 안 넘으니까 여기도 오케이예요. 등산화를 1켤레 사도 괜찮아요. 2켤레 사겠습니다. 운동화를 4켤레, 등산화 2켤레라고 하면 비용은 보겠습니다. 3만원짜리 4개 12만원,
요거 사면 10만 원 더하면 22만 원. 규칙 찾기네요. 그죠? 18만 원, 20만 원, 22만 원 늘어나네요. 그죠? 그러면 세 켤레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비용은 24만 원이 들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25만 원 안 넘으니까 오케이죠. 근데 만약에 운동화를 2켤레 사고 등산화를 4켤레 사면 비용은 26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는 25만 원까지밖에 수중에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만 원 이내로 살 수 있는 경우는 요렇게 4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등산화를 가장 많이 사려면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요 경우가 답이 되겠네요. 요 경우가 답이 되고 결론은 몇 켤레까지 살 수 있어요? 3켤레까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써주면 그러면 요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걸 토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 부등식의 영역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찾는 게 목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 열기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통신사에서 지난달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데이터는 600MB 이상, 700MB 미만, 통화 시간은 40분 이상 50분 미만 사이에 사용자가 제일 많았다. 이 중에 A, B, C, D 4사람의 휴대전화 사용량은 다음과 같았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데이터와 통화량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라. 그림 볼게요. 그림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여기 이렇게 칸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그려지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가 600, 700 이렇게 만들어지고 40분, 50분 이건 통화량이 통화.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 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A가 누구냐면 요 값이 A, 요 값이 B, 그리고 요 값이 C, 그리고 똑같이 올라가서요. 높이가 같은데 요 값이 D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 경우에 전화를 가장 많이 쓴 거는 가로축이 되겠죠. 그죠? 이게 가로가 맞나요? 이게 가로죠? 이게 세로축이네. 세로축이 통화 분수예요. 40분, 50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통화량이 많은 거예요. 이게 세로축. 그러면 전화 통화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하면 D가 독보적이네요. 그죠? 통화량 많은 사람은 D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한 사람이 많이 사용한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하면 가로축이에요. 가로축이 데이터인데 제일 많이 쓴 사람 봤더니 요 C와 D가 같은 직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같죠. 그러니까 통화량은 다르지만 데이터 사용량은 많아요. 그래서 C하고 D가 데이터 사용량이 많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그냥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600과 700, 40과 50 이하에 있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600 이상 700 이하이면서 40분 이상 50분 이하 통화한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하면 요 사각형 영역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요게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요 개념 그대로 개념 설명으로 부등식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학 개념 설명은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부등식의 영역은 뭐를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뭐냐면 y가 x-2보다 커지는 영역이 어딜까요? 라고 생각하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요 영역을 만족시키는 xy는 누굴까요? 생각하면 예를 들면 2,1
2,1이면 되네요. x의 2일 때 y가 1 나오니까 만족하고, 요걸 만족시키는 x, y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요걸 찾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몇 콤마면 몇 콤마면 몇 콤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만족시키는 해의 영역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함수 y는 x-2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y는 x-2는 앞에서 배웠죠. 1차 함수.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2니까 요렇게 만들어져요. x축, y축 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1이면서 -2니까 아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요렇게 그려져서 y는 x-2입니다. 만들어지고 여기 값은 y절편이니까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이 직선 위의 점이요. 뭐 예를 들면 요 점들, 요 위에 있는 직선 위의 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정확하게 어떤 점들의 모임이에요? 등호가 성립하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요 위의 점은 y는 x-2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 딱 이 위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y 값이 이거보다 더 컸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점이 얼마냐면 2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은 2,0, 그 다음에 요 점은 3,1. 요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죄다 등호지만 요거보다 위쪽에 있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점이요. 요 점은 2,1 이렇게 되죠. 2,1은 요 부등식을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죠. 왜냐면 여기 2를 집어넣으면 요 값은 1 나오면 2 빼기 2니까 얘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OK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 딱 y는 x-2인 점보다 위쪽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답이 되는 거예요. 뭐 이 점들, 이 점들, 이 점들, 이 점들, 이 점들, 이 점들, 이 점들은 y가 x-2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요 윗부분이 저 y가 x-2보다 큰 이 부등식의 누가 되는 거냐면 영역이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해집합이에요. 해집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건 등호가 없잖아요. 등호가 없으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 위의 점들은 뭐가 되냐면 제외하셔야 돼요. 점선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영역이 이렇게 점선이 되고 그 윗부분이 답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걸 멋있게 뭐라고 쓰냐면 경계선 제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경계선이 딱 붙은 이 경계선까지 포함하면 등호까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영역은 어떤 함수를 그리고 등호가 되는 순간을 그리고 위쪽 영역이거나 아래쪽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y 값이 더 크면 위쪽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될게요. y는 -2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다고, 부등식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x, y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등호인 순간을 찾는 거예요. 함수 y는 -2x 플러스 4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x축, y축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원점 x축, y축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2면서 y절편이 4니까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직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얘가 y는 -2x 플러스 4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요 식을 만족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값이 y보다 어때야 되냐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x값이 더 커야 되니까 어디 영역이 되는 거냐면 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아래쪽이요.
예를 들면 이 대표적인 점 요거 볼까요? 0,0. 0,0 보시면 0, 0 집어넣으면 만족하죠. 우변은 4, 좌변은 0이니까 요런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 영역이 어디냐면 요쪽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을 표현하면 요 빨간색 영역이 y는 요거보다 작은 마이너스 2x 플러스보다 4보다 작아지는 영역이 되는 거고, 그림을 그리면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가고 여기 파트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인 거예요. 그리고 단 뭐라고 붙여줘야 돼요? 경계선 제외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등호가 되는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그 함수보다 위쪽 영역인지 아래쪽 영역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등식의 영역을 푸세요 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요런 꼴이 있습니다. 어떤 꼴이 있냐면 y가 fx보다 큰 이 영역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뭐 하시는 거냐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fx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그림을 x축, y축, 저는 그 fx를 대충 그릴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얘가 정확하게 y는 fx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들은 등호를 성립하는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x, y가 y 값이 더 커야 돼 라고 하는 그걸 만족시키는 점들의 영역은 윗부분에 있는 이런 점들이 다 뭐가 될 거냐면 y 값이 더 커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y가 더 커야 되니까 윗부분이에요 라고 해서 곡선의 윗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고 두 번째 곡선의 어디 부분? 윗부분이 우리가 찾는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등호가 없으면 단 경계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외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y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등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경계선 뭐라고 하면 될까요? 포함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점선이 땅땅땅땅땅땅땅 점선이 그려져서 윗부분 영역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이 점까지 포함하니까 직선이 만들어져요. 직선이 만들어지면서 윗부분 포함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y가 fx보다 작아지는 영역을 찾아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그 fx는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x축, y축, 5가 지워지고 그림 똑같다라고 할게요. 만약에 fx가 저는 이게 아예 점선으로 그릴게요. y는 fx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어딜까요? 곡선에 작아야 되니까 아랫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답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대신 뭐라고 붙여주면 돼요? 단 경계선 제외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등호가 포함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선 포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쉽죠? 여기까지 캡처 노트 보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원의 방정식 경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보다 작거나 이번에 같아지는 걸로 할게요. 작거나 같아지는
이거의 영역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경우는 좀 특이해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의 방정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의 그래프를 뭐 하셔야 되냐면 그려야 돼요.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뭐죠? 중심이 0,0 반지름이 r인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x축, y축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할게요. 그리고 뭘 그려요? 원을 그립니다. 원을 이렇게 그리고 r-r이라는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작아져야 되니까 그걸 만족시키는 영역은 어디냐면 여기 영역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가 원 안쪽 영역. 그리고 등호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경계선 포함. 이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이거 좀 빨리 갈게요. 여러분 이제 이해 잘 하셨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보다 커지는 영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 하셔야 돼요? x축, y축, 그리고 반지름이 r인 1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가 r-r. 그런데 이 경우는 r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되니까 이거 만족시키는 영역은 어디냐면 요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얘는 원 바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뭐 하셔야 돼요? 경계선 포함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원방은 좀 특이해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해드렸어요. 이 부분 캡처 노트 보고 가겠습니다. 네, 부등식의 영역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기 파트가 먼저 머릿속에 와 닿아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경제수학에서 하려고 하는 그 영역 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를 두 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 영역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아까 처음에 생각열기에서 했었던 등산화를 최대로 살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인지 그걸 구하는 그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 부등식의 영역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땡큐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부등식 영역의 최대 최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